안녕하세요, 앙슈입니다. 오늘 영상은 CBM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교환 영상입니다. 차를 입양하고 처음으로 하는 후륜 브레이크 작업인데 그 당시도 중고 상태인 걸 7년 이상이나 쓴 거는 제가 생각보다 차를 다이나믹하게 몰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자가정비소에 도착해서 뒷바퀴를 모두 탈거해 놓은 상태인데 디스크는 가장자리에 턱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손으로 단차를 확실히 느낄 정도는 되었고 패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패드가 많이 달아있다 보니 가이드핀도 거의 최대치로 밀려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센서는 아직 경고등을 띄우진 않았지만 브레이크 부품에 세트로 같이 들어있어서 그냥 교환해 주었습니다. 센서 선은 뒤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여기 휠하우스 커버 안쪽으로 이어지고 커버 일부를 젖혀내면 안쪽에 커넥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BMW 순정품이 아직 장착되어 있고 최소 두께가 18.4mm로 적혀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디스크 두께를 재어보니 18.9mm 정도로 아직 최소치에는 다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품은 브렘보 제품을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패드에는 윤활 페이스트가 동봉되어 있고 스티커랑 설명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스티커는 아쉽게도 자가정비소에 두고 와버렸습니다. 패드는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일단은 깔끔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은색으로 클립이 달려있는 쪽이 피스톤 쪽에 끼워지는 패드입니다.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브레이크 센서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박스입니다. 파트 넘버나 전륜인지 후륜인지의 구분, 그리고 최소 두께도 나와 있고 고정 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정 나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몰라서 순정 나사를 따로 구입했기 때문에 디스크랑 같이 들어있던 나사는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브렘보 디스크 분식 방지는 아연 코팅이 아니고 페인트입니다. 이전에는 아연도 제품을 고집했었는데 제가 잘 관리하기도 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어서 너무 순정 사양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브렘보 제품이 가격이 좋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산 고정 나사를 제외하고 총 15만 8천원에 패드, 디스크, 센서를 세트로 구입했습니다. 국산차보다 비싸지만 포르쉐에 비하면 또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비교의 의미가 없긴 하지만 포르쉐는 브렘보 디스크 한쪽이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모두 중국 생산품이긴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액 통을 비워주었습니다. 패드를 교체하면서 피스톤을 초기 위치로 밀어주면 브레이크액이 밀려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정도 비운 것 같은데 작업 후에는 반 정도가 돌아와서 보충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날 사용한 공구들입니다. 6mm 육각 비트 소켓은 디스크 고정 볼트를 풀 때 사용하고, 옆에 7mm는 가이드 핀을 풀 때 사용됩니다. 일반 육각 소켓은 16mm가 캘리퍼 캐리어 고정 볼트를 풀 때 사용되고, 조그만 건 8mm와 10mm로 패드 센서를 덮고 있는 휠하우스 커버 고정 부분에 사용합니다. 휠 볼트용으로 17mm 소켓이 있고요. 4분의 1인치 라쳇과 토크렌치, 그리고 8분의 3인치 라쳇과 연결대,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걸어둘 후크인데 작업하기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쓰이는 브레이커 바, 2분의 1인치 토크렌치, 그리고 디스크를 때려줄 망치입니다. 다음은 스레드 락커와 브레이크 페이스트, WD-40, 아래쪽으로 픽툴과 프라이바, 작은 일자 드라이버, 버니어 캘리퍼 등이 있네요. 전동 임팩트도 준비했고, 휠하우스 안쪽이라 어둡기 때문에 각종 라이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작업은 디스크 고정 나사를 푸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모든 작업이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석 쪽은 먼저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쪽 시작할 때부터 WD-40은 모두 뿌려놓았습니다. 캘리퍼 고정 스프링을 탈거합니다. 일반 일자 드라이버는 힘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두꺼운 드라이버나 화면에 보이는 프라이버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조수석 쪽에만 있는 패드웨어 센서 선을 탈거합니다. 패드웨어 센서 커넥터는 휠하우스 커버 안쪽에 위치합니다. 휠하우스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10mm 플라스틱 너트를 풀고, 그걸로 충분치 않아서 하나를 더 풀어 주었습니다. 휠하우스 커버를 한쪽으로 열면 안쪽으로 커넥터를 볼 수 있고, 연결을 분리하면 됩니다.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걸 깜빡했습니다. 센서 선을 고정 클립에서 잘 분리해줍니다. 이 클립들은 잘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바를 이용해서 캘리퍼를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스톤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디스크와 패드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캘리퍼 탈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충분하면 손으로 캘리퍼를 바깥쪽으로 당겨 주어도 됩니다. 다음은 가이드핀을 보호하고 있는 플라스틱 캡을 탈거하고 가이드핀을 풀어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가이드핀이 육각 비트에 물려서 쉽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이제 캘리퍼를 분리하고 안쪽 패드를 빼줍니다.
부품 패드는 BMW 정품으로 예상되고 바깥쪽 패드가 더 많이 달아있기는 했지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안쪽 패드는 웨어 센서가 달려있고 센서 면이 슬슬 닳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mm 캘리퍼 캐리어 고정 볼트를 풀어내 줍니다. 정비 매뉴얼에는 이 고정 볼트를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날 신품을 준비하지 못해서 재사용했는데 교체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드 볼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왠지 나사상과 볼트 머리가 만나는 쪽이 조금 얇아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볼트 모양이 그런 모양일 수도 있었고 이 볼트가 재사용으로 부러졌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디스크를 분리하기 위해 휠 볼트 하나를 꽂아줍니다. 이 디스크는 제가 차를 가져올 때부터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니 적어도 7년 이상 사용한 상태여서 꽤 쩔어 붙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망치를 사용해서 뒤쪽을 쳐주었는데 안쪽으로 공간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아서 앞쪽에서 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몇 번 때려주니 분리에는 성공했습니다. 더스트 플레이트와 파킹 브레이크 쪽을 파트 클리너로 잘 세척해줍니다. 파킹 브레이크 슈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 보이고 주변 부품들의 상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파킹 브레이크는 디스크 교체 시 유격을 조정해줘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퍼는 브레이크 분진이 엄청 쌓여있는 게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더스트 실도 파손이나 변형을 볼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해서 피스톤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전용 공구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척을 시작합니다. 이날 작업을 하다 보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마스크와 보안경 등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니 머리카락에서 구정물이 나오는 진풍경을 볼 수도 있었고 다음날까지 코 속에서 검은 가루가 나왔습니다. 건강에 분명히 좋을 리가 없으니 꼭 안전장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캘리퍼 캐리어입니다. 패드와 접촉면의 이물질을 잘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세척을 다하면 패드가 안착되는 부위에 윤활제를 도포합니다. 저는 퍼마텍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캘리퍼에 윤활제를 바릅니다. 캘리퍼 안쪽 가이드핀 근처는 패드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윤활제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품 디스크를 장착하기 앞서 휠 허브 중심부를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해 정리합니다. 이쪽이 부식으로 쩔어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착 방지제 등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코퍼 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디스크를 장착하고 고정 나사를 조여줍니다. 규정 토크는 16Nm입니다. 디스크 표면은 혹시 모를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파츠 클리너를 사용해서 닦아줍니다. 캘리퍼 캐리어를 재조립합니다. 고정 볼트 잠금 토크는 65Nm입니다. 고정 볼트에는 스레드 락커를 발라줍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합니다. 가이드핀을 장착합니다. 가이드핀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크렌치로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고 감으로 조여주었습니다. 작업을 계획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캘리퍼 앞쪽에 고정 스프링을 장착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드웨어 센서를 설치합니다. 센서 와이어는 서스펜션 위시본에 플라스틱 클립으로 장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에 교체한 신품 위시본은 클립을 장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집타이로 묶어 놓았습니다. 다른 선은 휠 스피드 센서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가정비소는 4시간을 예약했고 여유있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킹 시 정지 바로 전에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 말고는 이상은 없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유격을 조정하지 않았더니 이전보다 조금 밀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작업하실 분은 잊지 말고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석 쪽입니다. 캘리퍼의 안쪽 부분은 패드와 닿지 않으므로 윤활제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작업 후에는 운행 전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수차례 밟아서 패드가 정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작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